저는 전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 저출생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남도의 한 공무원에게 우연히 듣게 된 육아 관련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15년간 225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2005년 저출생대책 마련 당시 1.07명이었던 반면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의 신생아 수는 46만 5천 명으로 27만 3천 명으로 4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효과가 미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남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6년 29,500여 명의 신생아 수가 2020년에는 16,800여 명으로 12,700여 명이나 줄어들어 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경남 지역 저출생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부터 선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도청과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에서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보니 육아휴직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육아시간은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물론 제가 분석한 자료만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조심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에 대해 본의원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수당은 총 1년의 기간 동안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 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상한액이 15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90만 원,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6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직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개서적인 조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동료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편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공무원 본인에게 승진에서 밀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강박관념으로 작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누가 마음 놓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도적으로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가 존재해 제도의 취지를 어긋나게 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공무원이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획책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저출생 극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도청과 결정을 비롯한 본회 공공기관에서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겪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당 15%를 공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당장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근육값과 기저귀 값이 필요한 부모에게 예전에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하지 않는 이유로 만들어진 규정이 지금 공무원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생을 유도하는 각종 차별적 조직, 문화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극복해 나갈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도청과 교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노력은 지방자치의 권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비단 공공기관과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